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8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동기부여 유발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동기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내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라는 말을 계속 써왔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동기부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자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비교 대상. 상대편이 될 수 있고, 다른 상대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외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외적 동기부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침략을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관련되는 원료 그런 부면에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품 소재, 장비, 소부장이라든가 소부. 일본이 지금 소부장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소재. 반도체 만들 수 있는 소재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뭐 화학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부품, 소재, 장비, 소부장. 그러니까 공업 발전에 있어서 공장 돌리는 것에서 소부장. 이제 이전에는 이제 원료가 있겠죠. 원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소부장이 강한 데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가 됐든지 부품이 됐든지 장비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공격을 당해서 소부장을 우리가 자체 발전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뭐 항상 머리를 이렇게 제가 그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내부. 머리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되죠. 외적으로는 외부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야기를 하기를,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 침략보다도, 그러니까 일본이 소부장 그런 것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서는 토인비가 말하기로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단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외부보다도 내부의 갈등이랄지 폭발을 하는 경우에는 나라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 학자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외부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보다도 내부에서, 예를 명나라 청나라를 뭐 화전론 뭐 전쟁을 하자 말자 뭐 내부 갈등에 의해서 항상 이게 분열이 된단 말씀이에요. 북한 문제가 됐든지 또는 일본 문제가 됐든지
우리 여당하고 야당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면 이거 망합니다. 외부 자체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 역사적인 현상이랄지 개인의 의식에 관한 한 뇌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적 동기부여, 또 내적 성찰, 내적 보상.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 내적으로 머릿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되고 돈하고 관계가 됐어요. 근데 내적 보상, 성찰, 동기는 돈하고는 관계없고 또 비교도 대상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내적 보상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한 회를 같이 하는 거죠.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이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진실이 그렇고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뭐 국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아시아 민족이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개인이 움직이는 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적인 동기나 내적인 성찰이나 그것에 의해서 자유로운 언론이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쉽고 빠르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공했기 때문에 더 빨리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해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진국으로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 정신적인 고양이 돼야지 과학도 발전하거든. 결국 가서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건강한 신체에 뭐 정신이 든다. 건강한 정신이 든다. 그 말도 맞지만 거꾸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동체입니다. 이게 몸과 마음은. 정신학적으로 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정신 현상도 경지 그 자체는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물질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에 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적인 대뇌 피질이 굉장히 엄청난 잠재력이기 때문에 자기 설득이라는 말을 썼는데 설득이라는 건 뭡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 야당은 여당을 설득하고 여당은 또 야당을 설득한다고만 자꾸 자기가 다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교를 해서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데 노사도 마찬가지. 노사 알기 쉽게 여야 남을 설득하고 막 그러려고 애를 쓴다고. 자기 설득은 안 한다고. 자기 설득은 저기 머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이상자, 자도 종류가 있다고 그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현실자. 자기 설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대뇌 피질에 있는 두 가지 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설득을 한다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이상자라는 것은 이상적인 자, 상당히 높은 차원이죠. 현실자는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런 데 갈등을 풀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내 세포의 성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줘야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인체 조직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와 바꿀 수 없는 자아 자부심이 다 있는 건데, 그걸 소중히 생각 않고, 그걸 옹호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알고 그러면은 머리가 숙여지고, 벼에 이삭이 열매가 맺으면 고기를 숙인 것과 마찬가지로 좀 자중자재해서 우리나라가 좀 활기를 필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싸우고 본래대로 가면 정말 일본이 원하는 남비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가서는 엽전 신세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엽전이 왜 우리가 뭐 부당하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몰라도, 여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코로나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부에서 이제 소화를 잘 시켜야 한다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변곡점이 왔고, 더더구나 우리가 보수하고 진보가 서로 싸우고 4차 산업에 임박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의식 수준을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정신 수양을 올려 가지고 변해야 산다,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결국 가서는 뇌장 개념이나 새로운 가치관이나 똑같다, 거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미리 2년 전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설득이란 말 그 자체가 엄청나게 엄중하고 소중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리학자나 정신학자나 모든 인문계통의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설득은 배울 수 있다. 남을 설득하는 것도 배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설득도 배울 수가 있다 이거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그거 뭐 만화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진 그런 것들이요. 자기 설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달리 변해야 살겠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기 설득은 자기가 말을 잘하고 뭐라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하면 자기 설득이 아니잖아요. 자기 설득은 자기가 자기를 설득시키는 것은 자기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말 잘하는 뭐 목사님은 모르겠지만은 예외가 되겠지만은, 이것은 자기 설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지적 수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하는 패턴을 조금씩만 바뀌면 말재주가 없어도 자기 설득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행동 연구할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설득 작업은 자기 내부의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근데 딴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는 안 해요. 자기가 인정을 받고만 싶다고. 욕심쟁이란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같은 사회에 살면서 인정을 받고만 싶은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활동하는 사람하고, 인정을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잘해도 너 잘한다, 좀 일리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그것이 뭐 좋은 점인가 나쁜 점인가는 일본 사람들이 맞장구를 잘 친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뭐냐면은 상대편 의견이 달라도 그렇군요. 그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하고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하고 일치시킨다고. 일치. 현실적으로 이상은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해준다. 맞장구를 쳐준다. 말을 이제 하면 해주고 하면 이제 해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동조 현상입니다. 그 동물 간의 동조 현상이란 말을 하고 우리 인간에서는 공감 현상. 공감을 해주면은 자기 설득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의 먼저 강의도 이야기해주면은 소통의 80%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몸의 꼬임새랄지 또는 제스처랄지 얼굴의 안색의 변화가 있는가.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말하기는 쉽고 약속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또는 태도가 조금 변하면 상대편이 그걸 감지를 한다고. 그런 모든 이제 말초신경의 감각적인 것도 동원할 수 있는 눈치 빠르고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을 잘 발동시키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하고 자기의 진실 공방을 잘 깨달아야 되고 이런 자세들이 자아를 탐구하고 내면과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사실 그 능력이 뇌에 능력이 있단 말은 뇌의 유용성이 월등하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IQ가 높다 낮다 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거고 개인적인 일치감이 상대방의 그 일체감하고 맞장구를 쳐가지고 서로 공모하고 또는 공모는 나쁜 말이지만 공감을 하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감정을 그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받아들이고 또 표현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거고 그런 환경에서만이 변화를 한다고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화를 쉽게 해주는 거. 그 먼저 강의에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자율성 있고 그 다음에 목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상태에서만이 새로운 변화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변하고 인지 능력이나 정신 문화도 이제 월등하게 이제 올라간다. 그게 이제 쾌를 같이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건 정상인 것이요.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쉽게 만족을 하지 않는 국민성의 좋은 국민성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나쁜 의식구조는 뭐냐면 자꾸 나만 알아주라 소리 지르면 뭐가 그게 소득이 있겠습니까? 단지 손쉬운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쉽게 표현하고 그렇게 공감을 하고 맞장구를 잘 치고 그러면은 선진의식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설득은 중요한 강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자부신의 원칙에 의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부신, 일본 국민의 자부신, 그래서 구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옛날부터 동양 국가이기 때문에 집단 의식이 강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집단 의식이 강한데, 사실은 어느 면에서 천황 국가이기 때문에 집단 의식, 그 일본 의식 구조의 성질상 일본이 더더욱 우리보다도 집단 의식이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뭉치기를 잘한다. 우리나라는 잘 뭉치지를 못한다. 그 집단 의식이거든요. 그런 것이 한 예가 되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2007년 정도인가 우리나라 교포 학생이 미국에서, 거기가 이제 버지니아 공대 유학생일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수학을 하다가 정신적인 이제 왕따를 당했는지 고독해서 그랬는지 여하튼 조금 맞지를 않아 가지고 교수 1명 그리고 동료 학생들 32명을 사살해서 사망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서 사고를 일으키니까 좀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매스컴의 이제 또 반응을 보면 재밌어요. 그 사건은 미국 국민이나 미국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나 미국에 있는 이제 언론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거는 개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편 한국에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인가 같은 그 매스컴에 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같은 국민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사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사죄할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왜 한국 사람 당신이 대신 근데 그 학생이 또 자살했어요. 또 그 사건 때. 그러면 이제 이 국민성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도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고가 미국 사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구조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조금 잘못된 사건을 다시, 아픈 사건을 다시 제시를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알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국병이라는 6가지를 지난 강의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 자신 뇌장 개념을 성립하고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중심이 됐습니다. 이 6가지는 내가 한국병 200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논의되었던 한국병 200가지를 제가 단지 분류를 잘해서 알기 쉽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분류를 시킨 것이 6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같은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초점인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의식구조 6가지를 또 용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분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한국의 학자도 우리나라 좋은 의식구조 6가지를 들어라 대답하는 젊은 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라도 내가 미국과 한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플러스해서 내가 추구하고 연구, 개인적으로 사실 나는 내과 의사입니다. 환자 보기도 어렵고 시간이 없는데 이건 하나의 알고 싶고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일본 의식구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재밌을 거예요. 일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준을 잣대로 해서 일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아야지 적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음미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병에서 부정적인 의식구조 중에서 피해의식과 역사적인 한맺증 원망 또는 내부 갈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피해의식이나 특히 역사적 한에 대해서는 일본하고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한맺힌 역사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장래도 계속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이제 세계적인 진리의 부르짖음은 위안부가 됐든지 침략이 됐든지 그 사죄를 독일같이 사죄를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자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서양, 특히 독일에서는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서양 문명의 아주 강한 강점이고 그 강점이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사에서는 자유란이라는 것일 때 선택이랄지 그리고 양심과 도덕은 있습니다. 공자맹자가 이제 도덕을 참 좋아했던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요새 젊은 학자들이 유교에서 양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일종의 강한 스트레스가 원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아를 의식을 이제 다운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감정 조절도 잘 못하지, 조급증이 있다던가 다 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고 내부 갈등이, 특히 내부 갈등이 많으면 양만 상놈 싸우고 말이죠. 여당하고 자꾸 싸우면은 인도주의와 가치관, 자기가 잘났다고 딴 사람은 틀렸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특색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의식구조 중에서. 그리고 배려의식이 없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이익이나 모든 것을 입장이랄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자꾸 서로. 그게 무지하기 때문에 한국병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좋은 나쁜 점의 국민성이나 그것을 잘 파헤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시초부터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의식구조를 창출합니까? 근데 말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자아 자부심은 일본이나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의식 중에서 개인 의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아 자부심이 일본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약해요. 동양 사람들이. 개인적인. 여기서 내장 운동에서 이게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이 의식계의 핵심이다. 내장 운동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다 이런 사실에서 근거를 해서 이런 이제 내장으로 삽시다. 내장, CQ 이런 것을 발전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직선 문화를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교해서 월등하게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왜 그러냐 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일본 상품을 만드는 세계적으로 퀄리티, 질이 아주 좋습니다. 비싸게 잘 팔려요. 우리나라는 그걸 못 만들잖아요. 혹시 예외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을 이제 의식 구조를 보면은 차분하고 그리고 아까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들이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지 않고, 근데 이제 신세대에서는 제4차 산업이나 창조력이 얼마든지 일본에 비교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것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의식구조 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앞으로 미래에 창조력과 제4차 산업을 월등히 추구할 수 있는 포텐셜이 아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더더구나 서양 문명의 정신문명보다 더 월등히 늦게 산업이나 4차 산업이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는 포텐셜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어린애 가르칠 때도 고생하면서 가르치는 애들이 성공합니다. 강인하고 도전정성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아들은 잘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은 아주 굉장히 느슨하고 도전정신이 없고, 이제 부모가 들어오는 돈만 까먹고 그런 이제 조금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이 그런 모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전부 다 요새 많이 발전한 뇌과학에 의해서입니다. 뇌과학이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요. 뇌과학이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서양 뇌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뇌과학 없이 어떻게 그걸 증명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하고 합리적인 우리나라가 조금 포텐셜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적어도 정치적인 것은 민주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싸워서 획득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미국 매스컴들이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일본도 민주주의 그 제도만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우리 민주의식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주의는 이제 일본이 좀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진단하는데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화끈화끈하게 안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픔을 느낄 때는 일본 사람들은 흐느끼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이제 우리나라는 감성이 좀 강해가지고 앙앙 울지않아 그냥 퍼뜨리고 그냥 완전히 폭발시켜버리고 그렇게 보면 희한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민족성이나 의식구조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끈기 인내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젊은 일본 애들은 굉장히 나약해가지고 오타쿠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오타쿠라고 혼자 방에서 보내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성 문화가 우리가 풍부한 거고, 그리고 한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류나 연사마, 겨울연가 그거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더 직설적이고 바로 표현하고 또 개방되어 있고, 여자애들도 나 너 좋아한다 그러니까 잘 표현을 잘 하는 거죠, 한국 남자들이. 그래 이제 일본 아줌마들이 그런 남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상당히 환상적이라고.
그래서 한류가 됐든지 문화 작품이 됐든지 우리나라가 더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성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는 아주 꼼꼼하게 잘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학자도 아니고 단지 이제 자아 자부심을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게 유추하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차이 그리고 자부심과 자존감의 차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마시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